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일기 쓰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갈래별 글쓰기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일기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기를 써보고 그다음 그런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서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일기를 쓸 때는 하루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쓰기를 할 건데요. 자, 일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날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날씨, 그다음 세 번째는 제목. 자, 이렇게 일기를 적으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날씨를 나타낼 때 그냥 맑음, 흐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날씨를 표현할 때는 구름이 걷히면서 쨍쨍, 바람이 산들산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쓰기 할 때는 우리가 제목을 제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글 내용을 적는데요. 저는 반대로 지도하거든요. 먼저 내용부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목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를 먼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글쓰기를 할 때 먼저 제목에 글이 한정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글을 적을 때는 내용부터 먼저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쓰기를 다 하고 그 내용을 글 쓰는 그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글을 제목을 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목부터 글을 쓰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쓰기를 지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 쓰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나는 오늘 이거거든요. 자, 글쓰기는 누가 씁니까? 내가.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글쓰기 누가 쓰지? 하면 내가. 그러면 내가 쓰는데 나는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아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글쓰기는 일기는 언제 쓰지? 물으면 오늘 있었던 일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쓰면 굳이 써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렇게 제일 처음에 나는 오늘이란 말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글을 쓸 때는 나는 오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기와 생활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아까 일기는 그 하루 그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한 가지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활문은 그 여태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적는 게 생활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기를 쓰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소중한 역사책을 만들 수 있고 하루 일을 정리하면서 반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일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자, 일기를 들어갈 때, 쓰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줄거리만 쭉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겠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쭉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은 게 뭐냐면, 자, 큰 따옴표를 알려주고요. 자, 큰 따옴표는 뭐 할 때 쓰이죠? 서로 대화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따옴표 쓰인다 그죠? 그럼 작은 따옴표 뭐 할 때 쓰이죠?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같이 써가면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일기 아까 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자, 일기는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와 날씨도 빠뜨리지 말기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오늘 한 일을 순서대로 쓸 필요 없고 일기에는 인상 깊었던 일을 자세하게 쓸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기는 근데 또 뭐가 좋을까요? 솔직하게 쓰는 게 좋다고 말했죠. 자, 그래서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들을 적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아이들이 일기를 써야 될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데요. 아이들이 인상 깊었던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당장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무슨 요일이니 물어보면 뭐 월요일요 라고 물어봤다면 월요일날 아침부터 뭐 했는지를 쭉 이제 선생님과 말해보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무슨 학원 갔고요, 무슨 학원 갔고요, 무슨 학원 갔고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자기 한 일을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럼 뭐 만약에 뭐 피아노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적는다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막 주저리 말할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서요. 오늘 뭐 체르니 몇 번을 했는데요. 그 글쓰기가 그 피아노 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뭐 친구랑 같이 갔는데요. 막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노트 테이킹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한 가지를 고른다고 말했어요. 인상 깊었던 일.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아노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콩쿠르에 나가는 거를 글쓰기를 합시다. 일기를 씁시다. 그러면 언제 음악 콩쿠르 나가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그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떤 글을 연습할 때, 어떤 곡을 연습할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그거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를 쭉 아이들한테 말해보게 하고요. 그 말해본 것을 이제 말해본 것 중에서 조금 일기로 쓰고 싶을 그런 이제 주제가 있는 것을 한 개 끄집어내어서 핵심어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를 적고 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제 그 생각을 덧붙여서 적어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 일기쓰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자신의 생각을 주저리 안 하고 좀 자세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인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일기 쓰는 주제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매일 가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요 라고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일기 제목 같은 걸 쓴다든지 일기 제목 이렇게 검색어로 치시면 여러 가지 뭐 장래 희망이라든지 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쓰라 하면 안 되고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일기를 쓸 건지, 먼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봐 줄 거거든요. 그 물어봐 준 것을 노트 테이킹으로 옆에 적어서 그거를 핵심 단어로 만들어서 글로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몇 번 연습하면 일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